한동안 주식, 코인 난리였습니다. 뭐 진짜 제 주변에 저 빼고 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친구들 만나면 맨날 주식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고 뭐 얼마 벌었느니 어쩌느니 막 추천해주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던 주식, 코인이 이제 실물 경기가 팍 죽으면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죠. 한때 3,000을 넘보던 코스피가 한때 뭐 2,100까지 떨어졌었고요. 지금은 그나마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다행인데, 사실 뭐 코스피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종목이 중요한 거겠죠. 내가 찍은 종목이 과연 잘 살아남고 있는지, 잘 버티는지, 상패는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무튼 주식 시장이 하락인 시절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평소에는 주식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1도 없으신 분이었는데 주변에서 하도 주식 얘기하고 뭐 어디 카페에 들어가면 다 주식 얘기고 친구들 만나면 다 주식에서 얼마 벌었어 얘기하니까 맛만 보려고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만 알아보려고 이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뭐 쌈짓돈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죠. 겨우겨우 모아놓은 비자금 뭐 200~300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하니까 재미가 좀 좋았습니다. 뭐 200만 원 넣었는데 매일 수익이 많을 때는 뭐 10만 원, 20만 원 나고 하니까 조금만 돈을 더 넣으면 잘 되겠다. 좀 있으면 차 바꾸고 집도 사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3,000만 원, 이제 마통을 끝까지 뚫어서 한도까지 채운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니까 화랑일 때에는 당연히 많은 수익이 났고 어떤 때는 뭐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뉴스에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했지만 이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겁주려고 이러는 거다. 나 떨어뜨리려고 개미들 털고 가려고 이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자를 했습니다. 더 대출을 받아서 더 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 이상 떨어지니까 너무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해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더 담았습니다. 이럴 때가 기회죠. 물타기를 해야 평단을 낮춰야 나중에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대출이 1억, 2억이 넘어가는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계산이 안 되는데요. 본인은 이제 무릎인 줄 알고 샀는데 사실 머리 꼭대기에 있었던 거죠. 어쩌면 뭐 발바닥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하고요. 카드사에서 언제 갚을 거냐고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돌려막기도 하고 대출도 받아보고 친구들에도 알아봤지만 사실 막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아내가 알게 된 겁니다. 집으로 은행에서 서류를 보낸 거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미안하다고 엄청 빌었답니다. 뭐 어쨌든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1억이든 2억이든 그 적지 않은 돈을 대출받아서 주식에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계속 화만 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이 사정을 해도 그 돈 날린 거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져라고 말만 하면서 계속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분도 이제 화가 나죠. 내가 내 잘 되려고 했겠냐. 나도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우리 가족 잘 되려고 진짜 돈 벌었으면은 와이프 에르메스 백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한 건데 결국 결과론적으로 내가 망했지만 나도 우리 집안 잘 돼 보려고 한 거 아니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남편분 입장이 진짜 억울할 텐데요. 과연 이럴 때 과연 아내의 이혼 청구,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 주식 투자 실패, 코인 투자 실패를 이혼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친구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저 와이프가 이 영상을 안 봐야 될 텐데요. 사실 이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거, 이 투자 자체가 정말 도박처럼 습관적으로 정말 투기성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도박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주식이나 뭐 코인은 조금 특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자료를 분석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수익률을 이제 계획해서 들어가고 이것도 어느 정도 이게 흐름이란 게 있고요. 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단순히 뭐 사행성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뭐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판례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폐업을 하게 돼서 이제 그거를 만회하고자 이제 주식에 코인에 손을 댔는데 결국 그것도 안 됐죠. 그 경우에 이 가장이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 가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 점을 봐서 이혼 청구가 안 된다고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다 날려먹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투자를 했다. 와이프와 상의도 없이 그러한 것을 한 것은 유책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실패한 것 자체로 이혼 원인이라고 판례는 보진 않습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네, 힘내십시오. 네, 그럴 수가 있는데요. 하고 나서 실패한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실패하고 나서 만약에 남편분이 와이프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뭐 쌍욕 들을 건 쌍욕 들으시고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투자는 본인 책임이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이후에 우리 가정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서로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관계 회복의 여지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면 그렇다면은 이거 그 주식이나 코인 실패 자체를 뭐 이혼의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막 막무가내로 뭐 미안해 하지도 않고 내가 돈 날린 게 뭐 내 책임이냐 정부 책임이지 뭐 이 국가 경제가 뭐 어려운데 세계 경제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 하면서 결국 미안하다는 표현도 안 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안 한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빚을 갚을 어떠한 뭐 대책이나 이런 계획도 없다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부부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 주식이나 코인 그 실패만으로 저희가 단정지어서 이혼 사유라고 보진 않고요. 그 이후에 있는 일들 특히나 이제 부부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느냐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누군가에게 이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는 점 오늘 말씀드리고요.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